가을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사랑을 담은 유혹의 손짓이 담겨 있는데요. 보는 순간 가슴 벅차게 만들 단풍 터널과 가을 정취의 이정표가 될 멋진 풍경, 그리고 혀끝에 전해질 진한 가을의 맛 음미하기까지 정읍 내장산 단풍 여행, 지금 함께 하시죠. 조선 8경으로 꼽힌 내장산, 예부터 단풍 명소로 명성이 자자하죠. 바스락거리는 가을 낙엽을 지려밟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비를 맞으며 가을에 파묻혀 즐기는 낭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가을은 화려한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물감을 섞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이 나올까요? 알록달록 등산복은 가을 산만큼이나 화려한데요. 외국인도 놓치지 않고 찾는 내장산. 이 순간 단풍을 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섭섭한 일 아니겠어요? 와, 내장산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왜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봐도 너무나도 예쁘죠. 내장산은 가을도 예쁘지만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안내에 감출장을 써서 숨겨놓은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숨겨진 보물이 가득한 내장산, 보물찾기에 성공하셨나요? 작고 빛깔이 진한 아기손 단풍은 눈에 띄는 보물이죠.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약 800m의 단풍 터널도 놓치지 마세요. 단풍나무가 우거진 풍경은 우리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준답니다. 내장산은 9개 봉우리로 이루어져가지고 말 밝은 모양의 형태를 지녔다고 그래요. 금성계곡, 원적계곡이 있는 것처럼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내장, 양의 내장이 굉장히 길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 없어서 양의 내장 모양이 닮았대서 내장산이라는 설이 있답니다. 내장산의 전설을 들으며 걷는 단풍로드, 놓치면 후회하죠. 이를 놓칠 수 없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꽃보다 아름답고 붉은 단풍, 마음을 유혹하는 손짓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그것이죠. 저희가 들어온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조선 임금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 바로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을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말이 옮기리에 편안한 안자를 써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옮겨왔다는 그 길의 의미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사고에서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긴 일. 내장산은 조선의 국난에서 역사를 지킨 귀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나서볼까요? 내장산에서 호수를 품은 정자 빼놓을 수 없죠? 여기 우화정에 와보니까 되게 좀 활용정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장산의 랜드마크가 바로 우화정입니다. 우화라는 의미는 예전에 신선이 바득을 두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정자도 날개가 돋아 하늘로 승천했다는 우화 이 등선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호수에 비치는 단풍을 보고 여기 산에 불이 났나 해가지고 날개가 돋아서 승천했다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이 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만 듣더라도 우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내장산의 또 다른 보물찾기 나서볼까요? 단풍을 발 아래 두는 케이블카, 이게 또 명물입니다. 단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즐거움은 기본이고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는 절경은 셔터를 누르게 만들죠. 가을 양탄자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랍니다. 산을 이렇게 편하게 올라오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는데요? 와, 제가 언제 또 산을 이렇게 발 아래 두고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든 이 순간 정읍 구경 가운데 일경입니다. 와! 도착!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죠.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보는 순간 금방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내장산 단풍. 가을엔 호남의 금강산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사진작가들 설레게 만드는 출사 명당이자 관광객들 인증샷 필수 코스죠. 환박 웃음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내장산 와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정읍 주민인데요. 매년 올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이 높고 일단 경치가 너무 좋네요. 80년 다 되도록 이제 처음 와가지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가을 맛이 나고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내장산 구경하고 이제 정읍 쌍화차 거리로 가보죠. 산행을 마치고 가마솥 앞에서 뭘 하는 걸까요? 깊은 맛을 내도록 가마솥으로 쌍화탕을 끓이고 있군요. 내장산 구경 뒤엔 차 한 잔 좋죠. 정읍은 쌍화차 특화거리가 생길 정도로 물이 맑아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맑은 물로 만든 정읍 쌍화차, 그 명성이 자자한 비결이었군요. 쌍화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황의 70% 이상이 정읍의 칠보에 있는 옹동면에서 재배를 한다고 해요. 지황? 지황이 뭐예요? 쌍화차에 들어가는 9가지 재료에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비밀 재료를 더하는데요. 여기에 지황이 들어가죠. 네? 젤리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9번 찌고 9번 말리면 몸에 좋은 약재가 되기 때문에 쌍화차가 시커먼 이유도 지황 때문에 쌍화차가 시커멓다고 해요. 재료가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는데요. 먹어봐야죠. 쌍화차는 조금 쓰네요. 많이 쓰신 분은 이렇게 꿀을 넣어서 드시면 좀 더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꿀도 귀한데 정말 좋은 것들만 넣었네요. 환절기 감기는 뚝 떨어지고 기력은 쑥 올라가는 쌍화차. 욕심나죠? 꿀 넣으니까 맛있다. 건강을 위해 내 몸에 저장. 차 한 잔이 보약 한 제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타고 흘러내리는 곳은 방금 마셨던 풍미가 남다른 쌍화차? 커피집에 가면 아보카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이랑 쌍화차를 같이 접목을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쌍화차를 색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식과 편견을 깨는 아이스크림으로 뜨거움과 차가움이 조화를 이루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색다른 맛을 내는데요. 쌍화차의 특유함과 디저트의 달고움함이 이룬 맛은? 호두 아몬드? 그쪽 맛이 나요. 쌍화차에 쓴 맛이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접목을 했을 때 견과류 맛이 많이 나서 먹으면 약간 더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쌍화차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전통 간식 누룽지. 그리고 구운 가래떡을 수수조청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랍니다. 그럼 혹시 이 가래떡, 누룽지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서 난 재료들인가요? 정읍에서 나온 쌀로 이렇게 가래떡을 만들어서 직접 먹고 갈 수 있게 저희가 대접을 합니다. 와, 그럼 지금 이 한상 위에 정읍의 맛과 향, 그리고 지금 이 가을까지도 한 번에 담겨 있네요. 가을이 남기는 자취를 밟아보고 가을이 주는 재미를 느끼고 가을의 낭만을 새기는 기쁨. 이렇게 가을을 오롯이 즐기는 여유가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절이 변하는 순간 가을의 맛도 진하게 느끼면서 정읍 내장산에서 행복한 손도장 꾹 찍어 눌러보세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이날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대형 크루즈 출항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바닷길이 3년 8개월 만에 다시금 열리는 뜻깊은 날이었죠. 그동안 속초항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요.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낸 대형 유람선, 우리나라 최고의 크루즈 관광도시를 꿈꾸는 속초에서 출발하는 바닷길을 따라가 볼까요?
1년 3개월 뒤 다시 찾은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이들은 속초항 모항 크루즈 체험단과 속초시 시찰단, 속초항에서 운항했던 유람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락하고 편안한 객실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승객 약 3,600명, 승무원 약 1,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답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곳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요. 운동, 쇼핑, 공연, 퀴즈쇼 등 각자 마음에 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를 즐길 예정인데요. 사자매, 동서 둘하고 6명 같이 왔어요. 일본 손님들이나 대만, 홍콩이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속초까지 와서 설악산을 연계해가지고 구경시키고, 우리 또 한국 사람은 또 일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대만이나 중국 쪽으로, 홍콩 쪽으로 미리 쉬지 않고 이제 다니는 그런 크루즈로 하면 앞으로 조금 사람 관광객들이 많지 않나.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사카이 미나토항. 일행을 반기는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크루즈の誘致は境港市だけじゃなくて、隣の松江、出雲、安来、米子、こういうみんな隣町がですね、一緒になって。 버스를 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식사 후 일본 현지 관광이 이어집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과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과 여유를 만끽해 보는데요. 일본에서도 대형 크루즈 관광객에게 공을 들이고 있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들러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속초시의 자매도시인 요나고시에서 방문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매 결연을 맺은 지 올해로 29년째. 향후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一番は観光に関する需要だと認識しております。で、米子市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隣の松江市、境港市、安来市、出雲市、5市、5つの市でこのいろんな連携を組んでおりますので、そこに全て効果が渡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일본 혼슈 서안에 위치한 가나자와항입니다. 17세기 무렵부터 번성했던 항구 도시 가나자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전통적인 일본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죠. 독특한 문화에 반한 사람들의 시선은 분주하고 가나자와 성도 놓칠 수 없는데요.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네요. Kanazawa is a very relaxing place. It's really not as busy as many other Japanese cities, but it has a lot of culture and nature. Like I think I can even compare it a bit with Kyoto. 이곳은 일본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겐로쿠엔 정원입니다. 정원은 연중 낮 시간에만 개방되며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行きますね。で、このどちら向けばそちら向きで、石川県の代表的な観光施設としては金沢城公園と兼六園が挙げられます。兼六園では令和5年度の入園者数は約210万人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外国人の方で最も多いのは台湾地域からの方が1位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 관광을 마친 뒤 다시 찾은 크루즈. 이곳에선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상에선 뮤지컬, 마술쇼, 서커스 등 눈을 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관객들은 화려하고 멋진 무대에 매료될 수밖에 없죠. 아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거 또 어차피 크루즈 탔으니까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다채로워서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어른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영장을 특히나 많이 좋아했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 어린 미취학 아동들도 즐길 수 있을 즐거운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었어요. 3,0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크루즈는 일본에서도 대환영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京都舞鶴港のクルーズ船の寄港は今年で12回で最も多い時は2017年に39回の寄港がありました。クルーズ船が寄港するとお客様の買い物、それからツアーのバス、タクシー、そういったことで非常に大きな経済効果、特にクルーズ船というのは飛行機と違って多くの観光客の皆様が一度にお越しいただけますので、経済効果はとても大きい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크루즈 안에만 머물러도 재미는 쏠쏠한데요. 매일같이 달라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맛을 사로잡는 각국의 음식까지. 네, 이제 두 번째 음악 드리겠습니다. 속초에서 일본을 거쳐 다시 되돌아오는 4박 5일 동안 대부분 선상에 머물다 보니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섬세한 구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Sokcho port is, I think he has several strengths. One of the main strengths is the fact that the port is very close to the city, so you can just walk out of the port and be in the city of Sokcho, which is, I think, is a very good strength. Another one is the beauty. Is a nice. The Porto has a very nice terminal. The architecture of the terminal is very modern, beautiful. 바다 위의 복합 리조트 크루즈 관광. 5년 전과 비교해 107%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크루즈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하며 다시금 백고동을 울린 속초항. 속초항이 한동이권 크루즈 관광의 거점 도시이자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양념의 맛으로 혹은 주로 익혀서 먹었던 소고기. 오늘은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볼까요? 테이블마다 기다랗게 내려앉은 연통들. 뭔지 몰라도 실컷 구워 먹겠구나. 저희는 소와 돼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숯구이 전문점입니다. 많고 많은 소고기 전문점 중에서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LA 갈비 때문. LA 갈비는 보통 양념을 해서 굽거나 찜을 해서 먹는데요. 이곳에선 생 LA 갈비를 즐길 수 있답니다. 손님분들이 LA 갈비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보통 짜투리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번 이거 그냥 소금구이로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그게 또 맛있어서 하게 됐어요. 등급이 높은 걸 쓰고 있습니다. 프라임 등급을 쓰고 있고 최대한 손님들한테 아끼지 않고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직 소금간만 해서 내어주는 생 LA 갈비. 대체 어떤 맛일까? 고기가 준비되는 동안 차려진 기본 반찬들. 고소한 된장찌개에 푹신한 달걀찜. 뒤이어 등장한 숯.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육즙을 가두고 그 숯 향이 배이니까 비싸더라도 최대한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블링. 그동안 왜 LA 갈비를 생으로 구워 먹어볼 생각을 안 했지? 후회할 시간에 어서 석세이로.
핏기 가시고 살만 드시고 뼈는 좀 더 익히신 다음에 뼈에 있는 살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점은 소금에 찍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명이나물이나 참나물 등등 상추에 싸 드셔도 되고 와사비에 올리셔도 되고. 담백하면서도 고기의 육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생 LA갈비의 맛. 선홍빛 육질에 촘촘한 마블링, 입에서 살살 녹는 살치도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데요. LA갈비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살치살, 역시 소고기야. 아무리 배가 불러도 후식은 포기할 수 없죠. 간장 계란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파랑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 간장이랑 해서 이제 비벼서 드시면 좀 더 단짠으로 드실 수 있어요. 간장과 파, 김, 달걀이 잘 섞이도록 쓱쓱 비벼주고 LA갈비 한 점 올리면 처음엔 신기함에 주문했다가 맛에 반해 재방문까지 한다는 손님들. 저는 항상 양념 LA갈비를 먹는 편인데 이 집에 올 때는 항상 생 LA갈비를 먹는 편입니다. 이게 생 LA갈비를 먹는 편이 향도 좋고 맛도 확실히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 오면 항상 LA갈비를 먹는 편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냥 계속 끊임없는 가게,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게를 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다음으로 맛볼 소고기는 한국인의 성격에 딱 맞는 차돌. 저희 가게는 암소한우 1등급으로 차돌구이와 차돌 사시미, 생고기를 전문점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차돌을 구이로는 자주 먹어봤지만 생고기? 차돌도 생으로 먹어요? 차돌 사시미는 차돌 부위를 그 당일 도축한 그 고기로서 이제 저희가 얇게 썰어서 생으로 드실 수 있도록 신선한 고기를 고객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일, 빨간 날은 제외하고 다른 날은 언제든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얼리지 않은 생차돌을 보는 것도 힘든데 차돌 생고기라니. 거기에 생고기의 대표 주자 우둔까지 추가가 가능한데요. 한 접시를 주문하면 2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생고기를 먹기 전 속을 달래줄 기본찬과 국. 특히나 이 뽀얀 곰탕은 추위까지 싹 녹여주는 맛. 이어서 등장하는 통안의 주인공은 이것도 차돌 같은데? 아, 구이용인가 보다. 당일 도축한 건 똑같은데요. 이제 구이라는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급냉을 시켜가지고 그걸 썰어내는 거고요. 생고기에 구이까지 한상 가득. 보기만 해도 오지다 오져. 그럼 차돌 생고기부터 먹어볼까요? 차돌 사시미를 드시는 방법을 첫 번째로는 권해드리는 게 기름장에만 찍으셔가지고 드시면 그 고기의 풍미를 더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에다가 고기를 올리시고 와사비와 기름장을 찍어서 드시면 또 고소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쫄깃하지만 그렇다고 질기지도 않고 기름지지만 느끼하지는 않은 차돌 생고기의 맛. 방어나 참치회 같기도 하고 대박인데? 이곳의 차돌구이는 씻어낸 묵은지, 살짝 데친 숙주와 함께 특유의 이제 차돌박이 구이라 하면은 근육살과 지방층이 같이 있기 때문에 드실 때 느끼하지 않으시게 김치를 같이 구우시고 숙주도 같이 구워서 그걸 같이 싸먹는데요. 맛도 풍부하시고 느끼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만 스치면 순식간에 익어버리는 차돌. 차돌의 기름에 김치와 숙주도 잘 익혀주고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먹어볼까요? 역시 추천 조합은 실패가 없다니까. 처음에는 생고기로 먼저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구이로 많이 드시는 편이시죠. 그리고 마무리는 차돌 된장 짜글이. 차돌이 아낌없이 들어간 식사 메뉴랍니다. 저희 짜글이가 정말 메인 메뉴처럼 인기가 많은데요. 고추장, 된장, 청국장에 정말 좋은 비율로 드시면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그 오셨던 분들도 다시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오시는 분들께 저희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청양군 비봉면에서 만나봅니다. 오색빛깔로 물들어가는 가을, 청양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청양군 비봉면입니다. 청양하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고 비봉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또 그만큼 그 농산물을 이용한 맛집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비봉선 아래 옹기종기 자리한 사점리 마을입니다. 들판마다 여유로움이 넘치는데요.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저를 반겨줍니다. 앞에 비봉산 그리고 너머 칠갑산 알록달록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코스모스 산들산들 춤을 추고 있는 여유로운 농촌의 오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목의 맛을 찾아야 되는데요. 식당은 고사하고 지금 사람도 안 보이거든요. 어딜 가야 되죠? 식당에 사람들 막 다 모여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미션 골목 맛집을 찾아라. 물어물어 골목 식당 한 곳을 찾았습니다. 식당 입구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주말도 아니고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여긴 뭐지?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지금 벌써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웨이팅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걸 보니까 평상시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중식당인데 식당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12시가 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손님들이 많고 웨이팅도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주중인데도 원래 이래요? 예. 여기서 그러면 오픈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반 정도. 2년 만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네. 이야. 11번 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입장하는 손님들, 조바심이 날 때쯤 식당 안으로 입장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회전율이 높아 대기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맛이 궁금해집니다. 중화요리집에 오면 늘 고민이 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짬뽕입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짬뽕의 종류가 많아가지고 주로 뭐 많이 드세요? 야끼짬뽕도 많이 나가요. 야끼짬뽕. 오, 그래요? 야끼짬뽕 어떤 거예요? 볶음짬뽕이요. 국물 없이. 그럼 야끼짬뽕도 하나 주시고 탕수육도 시켜야 되는데 탕수육 전부 다 구기자 탕수육이에요? 네, 소스에 구기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구기자 탕수육 소짜리. 짜장면과 짬뽕을 두고 고민하는 제 마음을 아셨을까요? 사장님 추천 메뉴 짜장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짜장이 아니라 한우 짜장면이라는 거예요. 한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우리가
돼지고기도 짜장면에 들어갈 때 잘게 다져서 넣잖아요. 요렇게 이 안에 사이사이 얘네들이 전부 다 한우입니다. 중식당 주방 경력 30년 내공이 담긴 첫 번째 메뉴 한우 짜장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전국의 중화요리집이 거의 같은 춘장을 써서 맛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제 기분 탓인가요? 이 한우 짜장이라고 하니까 진짜 안에 소고기 맛이 있어요. 일반 돼지고기 짜장은 고소한 맛이 덜해요. 예전에는 이 우리 짜장을 볶는 그 짜장장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예전에는 잡곡으로 만들어서 구수한 맛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구수한 짜장, 그게 원 이유는 이 춘장, 짜장에 들어간 춘장인데 지금은 이 잡곡을 안 쓰고 밀을 써요. 그러니까 맛이 예전처럼 구수한 맛은 없어요. 근데 한우는 고소해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좀 약간 특화시키고 싶어서 그냥 제가 춘장을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성품 나오는 걸 제가 받아서 볶아서 쓰는 건데 구수한 맛을 넣으려고 제가 한우를 갈아서 넣은 거죠. 그랬더니 확실하게 반응은 좋았던 거고. 예. 어머. 자, 오늘 사이드 메뉴로 시킨 탕수육입니다. 오! 짬뽕. 예. 아니, 우리 1인분씩 시켰는데 원래 양을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면 오늘 뭐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오. 모든 메뉴가 나왔는데요. 1인분 시켰거든요. 그런데 양이 곱빼기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먹다가 아쉬워서 밥그릇 끓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다 보면 양이 그렇게 많아 보여도 한 80~90%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청양의 특산물 고추로 매콤하게 맛을 낸 짬뽕입니다. 얼큰이 짬뽕과 볶음 짬뽕,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짜장과 짬뽕, 탕수육, 우리가 중화요리집에서 늘 만나 왔었던 요리이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 새롭거든요. 야끼짬뽕. 예전에는 이런 메뉴가 없었잖아요. 맛을 볼게요. 오호. 국물 하나 없이 채소의 수분을 이용해 만든 볶음 짬뽕. 같이 볶아낸 해산물도 가득. 양이 정말 푸짐합니다. 대부분 이제 쟁반짜장 시킬 때 2인분씩 시키는데 그 정도 양이에요. 너무 많은데? 곱빼기예요, 곱빼기. 야, 이 매운 향이 올라온다. 아. 야끼짬뽕이 볶음 짬뽕인데 해물을 안에 많이 넣었네요. 채소들도 있고. 야, 이거 뭐가 들어간 거야?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야채 베이스는 대파, 당근, 양배추, 양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해물은 이제 일반 짬뽕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오징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제 야끼짬뽕은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새우랑 소라랑 이런 여러 가지 해물 몇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식할 때 남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제가 식재료를 쓰진 않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손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손님들한테 음식을 냈을 때 손님들이 와, 저는 저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볶아냈다는 야끼짬뽕. 살살 면발을 섞을 때마다 코끝에 불향이 진동합니다. 이 정도 불향이면 그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후루룩 후루룩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불향부터 맛까지 매력 만점 야끼짬뽕입니다. 야끼짬뽕은 매운맛도 있고 또 감칠맛도 있는데 맨 마지막엔 단맛이 또 있거든요. 불향이 상당히 강한데요. 불향 입히는 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야끼짬뽕은 국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아예 물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예, 말 그대로 볶음짬뽕인 건데 그건 저는 일단 오랫동안 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300도 이상 고열로 고추기름을 태우는 게 기술이라 그걸 제가 뭐 풀어서까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얼큰이 짬뽕 맛을 봅니다. 아우, 국물이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얼큰해 보입니다. 오. 국물부터 빨간 맛으로 무장한 얼큰이 짬뽕입니다. 매콤한 청양고추 듬뿍 넣었다는데요. 얼마나 매울까요? 걸쭉하죠. 얼큰 짬뽕. 야, 진짜 맵다.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이 얼큰이 짬뽕 추천하고요. 하지만 매운 거 잘 못 드신다, 그런 분들은 뭐 해물 짬뽕 아니면 일반 짬뽕 그리고 야끼 짬뽕 추천합니다. 상당히 맵네요. 야. 기침이 나올 만큼 매운맛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입니다. 그 사이 땀샘은 폭발, 짬뽕 한 그릇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눈물이 아닙니다. 자. 매워. 근데 그 인위적인 매운맛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그런 맛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땀도 나고 많이 맵긴 맵지만 혀가 얼얼한 그런 매운맛은 아닌데 그래도 맵긴 매워요. 이제는 탕수육도 맛을 봐야죠. 얼큰이 짬뽕으로 놀란 입을 달콤한 탕수육으로 진정시킬 차례입니다. 조금은 생선 구기자 탕수육. 오늘은 소스 듬뿍 부어서 부먹 스타일로 즐겨보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구기자 탕수육이라서 혹시 그 열매 붉은색이 좀 들어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구기자 맛이 있나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바삭하고 고기 잡내 안 나고 튀김옷이랑 고기랑 딱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구기자 맛은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에 도움될 게 없나 찾던 중에 우연찮게 이제 여기 구기자 협회장님을 우연찮게 소개를 받았어요. 거기 한번 갔더니 이걸 파쇄해서 버리더라고요, 구기경을. 이게 예전에는 다 한약재 재료로 쓰던 나무들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어떻게 쓸까 하다가 구기자 탕수육에 소스를 끓일 때 넣었더니 확실하게 맛이 좀 깔끔한 맛도 있고 단맛 좀 올라오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기자는 뭐 피로 회복이나 뭐 간에 좋은 거라, 그래서 그냥 쓰게 됐어요. 구기자 가지를 끓여 만들어낸다는 탕수육 소스. 구기자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스며 있는데요. 바삭하게 튀겨진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고기가 구기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 뭐 잡내는 안 나는데 식감은 좀 달라요. 방금 전에 먹었던 거는 좀 쫄깃했는데 얘는 상당히 좀 이제 부드럽네요. 등심과 후지라고 해서 뒷다리살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툭툭 끊어지는 식감으로 씹히는 탕수육은 후지 부위고, 약간 쫀득하고 좀 씹는 맛이 있는 건 등심 부위입니다. 근데 그건 호불호가 있는 거라 저희는 두 가지 다 섞었습니다. 청양의 특산물 고추와 구기자로 맛을 낸 중화요리 사총사. 매콤한 불향은 기본, 푸짐한 인심까지 더해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대리가 있는 집은 그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늘 만나왔었던 한국식 중화요리 짜장과 짬뽕이지만 이 집은 다릅니다. 저는 재방문 의사 100%. 여러분도 청양 오시면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중화요리. 청양에는 줄을 서서 먹게 되는 중화요리 골목 맛집이 있습니다. 30년 내공의 사장님이 진심을 담아 내어주는 맛의 향연. 푸짐한 양에 한 번, 매콤한 불향과 맛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부담 없이 즐기는 매력 만점 중화요리, 청양에서 만나보세요. 독특한 열대 작물들이 곳곳에.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여러 가지 심으니까 이게 관리도 잘 안 될 텐데 그런 우려를 좀 하긴 하죠. 근데 저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돈은 안 된다지만 남편 경석 씨가 마음을 다하는 이유.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한 작은 동남아를 소개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가. 순천 내구마을에 자리한 한 축사. 매일 아침 경석 씨의 일과는 소의 먹이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를 키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요. 소는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농사를 시작한 경석 씨. 소 20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무려 10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여기서만 일을 하죠. 집사람 저녁에 수박 칠 때만 잠깐 오고. 소농사는 남편 경석 씨의 목. 아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이곳. 농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열대작물. 열대작물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는데 그 종류만 무려 10종입니다. 저희는 순천에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성경석 김사랑입니다. 600평 남짓 이 작은 동남아는 베트남인인 아내를 위한 남편 경석 씨의 마음입니다. 낯선 한국으로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온 아내를 위해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심기 시작했죠. 집사람이 구아바를 처음으로 이제 심고 나서 재밌어 하길래 이제 그러면 심고 싶은 거 심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점점 늘리기 시작을 했죠. 너무 높으면 자르면 힘들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가. 남들 클 때 뭐 있어. 7년 전 처음 바나나 재배에 성공한 후 해를 거듭할수록 작물의 종류가 늘었습니다. 작물 하나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열대작물 재배의 고수가 된 비결은 아내를 향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우연찮게 이제 용과나 백향과는 번식이 쉬우니까 거기에서 채취를 해왔고 나머지는 이제 파인애플은 거제도, 망고는 저쪽 창원 뭐 여기저기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많이 돌아다녔죠. 남편 경석 씨의 마음이 담긴 농장. 누군간 농사일만큼 힘든 일이 없다지만 아내 사랑 씨에겐 해당 사항 없음. 이곳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아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연태과인도 좋아, 저도 좋아하니까 이거 먼저 우리 식구들이 뭐 근순가루가 심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못 먹어서 이거 필요한 분들 이거 와서 이거 우리 농장 구경하고 또 샀어요. 재밌고 기분 좋았어요. 행복해요. 아내를 위해 시작한 농사지만 수확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남편입니다. 마누라 앞으로 뭐 더 심고 싶어? 뭘 더 심어야지 공간이 남으니까. 파인애플이 너무 많으니까 좀 파인애플도 줄여야 될 것 같아. 채소를 심을 거겠다. 고수 같은 거 헌해파 고수 같은 거 심어도 되는 거. 나무가 아니라 굳이 나무 안 하고 채소 해도 되잖아. 바나나하고 구아바 쪽을 이제 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사람이 더 재밌어하고 그래도 어쨌든 양이 많아지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잘 팔 수 있다 생각하는 걸 이제 하겠죠 이제. 봄에 수정을 마친 파인애플이 지금 한창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3년 전 재미삼아 처음으로 심어봤다는 파인애플. 재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길러낸 귀한 녀석들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농부의 정성을 알아준 덕분일까요? 올해는 수확량이 특히나 많답니다. 이거 완전 머리 드릴게요. 10개 같아. 다들 그냥 돈 벌려고 하지 저같이 뭐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한 종류만 심어야지 과일도 온도 과일도 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심으니까 이제 과일도 잘 안 될 텐데 그런 우려를 좀 하긴 하죠. 근데 저희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부부에게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작물을 키워내는 농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맛있어. 갓 수확한 파인애플의 맛 말할 것도 없지만요. 파인애플의 달콤함이 꿀맛 되는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마워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 마누라 좀 맛있죠? 맛있네. 별로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서 워낙 현대 사람들 다 그냥 딸기나 포도같이 그냥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냥 쑥 먹고 마는 걸 편한 걸 찾지. 요즘같이 이렇게 파인애플 같이 껍질 깎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닥 선호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집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죠. 아무리 정성을 다했다지만 농사일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아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백향과 곧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째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열매가 안 열렸네. 망했네. 조금만 내서 날씨가 더워서지.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집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저도 그만하고 싶죠. 말은 이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면 또 틀려지니까. 행복 뭐 별거 있나요? 사랑하는 내님과 함께 알콩달콩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뿐. 부부는 지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